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의 네. 그 특징주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또 유달리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공통분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백신을 위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모더나가 또 한번 네. 예, 한국경제TV에 있는 특징주를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백신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시장에 좀 이슈다 보니까 그와 관련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좀 중복이 된다는 게 네. 일단은 특징이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백신 관련 종목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자, 백신 관련주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네. 오늘 픽한 종목 중에? 네. 있어요. 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세 종목. 자, 첫 번째는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부터 많이 좀 다뤘을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네, 뭐 준비를 예, 좀 했거든요. 예. 요거는 일단은 주가에 대한 영향력부터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M&A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시아나항공 오늘도 11%가량 현재 장중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M&A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인수 되는 주체가 항상 이슈가 되게 되면 주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급등은 당연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합병하고 나한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데 이거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합병이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의 어떤 치킨 게임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승자의 저주 같은 모습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합병하고 나한 이후에는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만약 합병이 된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항공업종의 업황이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코로나 발생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악재가 됐던 부분들이 일본의 한한령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노재팬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노선에 대한 수익성이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LCC 저가 항공사들이었던 수익성이 완전히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단거리 해외 노선 속의 어떤 경쟁 과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대한항공은 장거리 해외 노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차별화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네. 화물 운송에 특화가 돼 있다는 부분들도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 단거리 해외 노선에 어떤 부정적인 업황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산업은행에서 나섰는데 산업은행이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쪽으로 떠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8천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과연 8천억으로 끝이 날까요? 계속 더 네.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 예. 지금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2,500억인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적자가 4,500억이거든요. 그렇게 들으니까 좀 와닿네요. 어떤 그렇죠. 느낌인지 8천억 원 규모가. 근데 이걸로 끝나면 예. 또 다행이죠. 예.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돈 벌잖아요. 세금 내고 네. 인건비 내고 네. 리스비 내용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 잘 보세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1년 이내 갚아야 될 부채가 4조 8천억이에요. 4조 8천억 네, 원. 4조 8천억. 이게 감이 안 올 텐데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 일회성 부채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리스 비용이 있습니다. 이 리스 비용이 그게 엄청나다면서요? 2조 5천억이에요. 네, 그게 엄청나다. 2조 5천억이거든요. 제가 1조만 예를 들어볼게요. 1조를 하루에 1,000만 원씩 써요. 그래도 224년을 써요. 예. 3대가 먹고 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써도 그동안에 붙는 이자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로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1조도 이렇게 큰 돈인데 지금 4조 8천억의 일시적인 차입금 그리고 해마다 2조 5천억의 리스 비용. 이거 과연 대한항공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리스 비용을 줄여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리스로 운행되는 항공기를 좀 줄이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항공 업황이 좋다라면은 뭐 벌어들인 수익에서 조금 깎아 나간다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항공 업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시아나항공이 인수를 했을 때 예. 과연 대한항공이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과거의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과거 대우조선해양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와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만들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선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전환상환 우선주 보통주를 산업은행 쪽에 넘기고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조선해양을 둘 다 지배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이 일단은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가져오게 되면서 돈을 현금을 좀 대여를 할 건데 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진칼로 대여를 할 건데 그러면서 한진칼과 그리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동시에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하부에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리 같은 그 항공 자회사를 좀 가져갈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산업은행은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한항공에 저는 빨대를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회사를 넘긴 게 아니라 조건을 다 받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제3자 배정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전환상환 우선주를 가져오게 되면서 손실이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산업은행 이런 사례가 조금은 화가 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네. 결론을 내보자면은 아마 업황하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아마 합병하고 난 뒤에는 당분간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설명을 쭉 잘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만 잠시 언급해드리면 대한항공이 6%대 약세, 네네. 그리고 진에어, 한진칼 각각 2%, 6% 약세, 아시아나항공 9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0% 넘게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 에어부산이 3%대 상승, 금호산업이 6% 상승, 아시아나 IDT죠. 이게 7.8% 하락세. 이렇게 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까요? 두 번째는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아이큐어, 뭐 하는 기업인가요? 예. 이게 지금 신사업에다가 백신의 유통과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보도가 나갔냐면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유통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되면서 아침에 급등했었다가 그냥 미국 제약사라고 정정 보도가 나가게 되면서 상승폭이 현재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모더나 백신 리포트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네.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엔투텍이라는 회사 외에는 없어요. 엔투텍 같은 경우도 사업 목적에 백신 유통과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 추가를 하게 되면서 사내 이사에 모더나 창립 멤버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업 목적만 추가를 했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이 백신을 개발하고 이제 유통을 하고 공급을 하게 돼서 판매까지 가는 회사를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는 좀 일부분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관 같은 경우는 LG상사라든지 그리고 한국공항 이 회사들이 국제 표준 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을 아직 확보를 제가 봤을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산 백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더나 같은 지금 내년에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 백신이 10억 도즈 정도 예상이 되고 10만 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10억 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0억 회분. 네. 네. 10억 도즈라 그래갖고 10억 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한 6억 도즈 정도, 6억 개 정도를 현재 미국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 내년 1월 달에 100만 개 정도 생산하는데 이 100만 개도 외부로 반출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미국 내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인 백신 생산을 이렇게 하고 물량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확보가 되게 된다면 그 유통을 맡을 회사를 미리 선침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이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연관성으로 해서 주가 급등을 했다고 좀 보시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회사는 엔투텍 정도라는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백신 개발 회사보다는 앞으로는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보관 그리고 판매까지 만약에 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그런 회사가 서치가 된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예. 엔투텍이라는 기업이 네. 하나밖에 없어 아쉽긴 한데 앞으로는 유통 그리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좀 눈을 돌려라. 근데 엔투텍이 일단 도입만 하고 나중에 네. 공급은 다른 회사 쪽으로 맡긴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주로. 한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또 회사가 그런 기대감을 그러게요. 가질지. 아이큐어가 말씀하셨잖아요. 급등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장중 25%까지 네네. 갔다가 확 줄였네요. 네. 그래도 10%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보시죠. 자, 세 번째 특징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네페스아크라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코스닥에 됐죠? 네네. 일단은 그 네페스의 자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최근 상승세에 비해서는 조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온 것은 일단 16%인데 지금 23% 정도 현재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을 하다 보니까 좀 대안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교촌을 보신 것처럼 교촌이라든지 빅히트를 보신 것처럼 당일날 신규 상장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네페스 아크를 예를 들게 된다면은 네페스 아크가 상장하기 이전에 상장됐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지난주죠 교촌 AMB 그리고 그 이전에 빅히트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 신규 상장되었던 종목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당일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는 그게 게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좋을 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상한가 진입해서 닫게 된다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교촌 FMB 이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을 참고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장할 때 이 회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자산 가치에 반영을 하고 그 자산 가치가 반영이 된 게 공모가거든요. 네. 그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이슈라든지 호재가 예,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촌 FMB라든지 그리고 빅히트 같은 그런 종목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한가 안착이 되게 된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상한가 안착이 안 된다라면은 교촌에 한번 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촌 같은 오히려 경우는 당일날 눈을 예, 예. 당일날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다음날 장주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교촌 FMB 어떤 흐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네페스와 합작을 해서 북미 진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이런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자산 가치는 영끌에서 다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거는 이제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쭉 이어갈 수 있을까 네네. 이게 뒷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그 자회사잖아요. 이게 네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네네, 그렇죠. 패키징하고 이 테스트 유일하게 네, 하는 범핑, 기업이라고 이 부분도 들었거든요.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테스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도체 그렇죠. 테스트 이 부분 잘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치더라도 그거를 장 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네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새내기주 네페스 아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